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저는 코막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 코가 빠졌고 지금 코막음 하는 모습이랑 같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겉뜨기로 뜨시고 엎어씌우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겉뜨기 코인 곳은 겉뜨기로 뜨면서 엎어씌우기를 할 거고요. 안뜨기인 곳은 안뜨기로 떠서 엎어씌우기를 할 거예요. 자, 겉뜨기부터 알려드릴게요. 겉뜨기를 먼저 하시고 뒤에 있는 코를 앞으로 엎어씌우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겉뜨기 하나 하시고 엎어씌우기. 되셨으면 이제 안뜨기를 알려드릴게요. 안뜨기는 실을 앞으로 놓고 안뜨기를 하시지요. 안뜨기를 하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엎어씌우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안뜨기 하시고 엎어씌우기. 이번에는 겉뜨기 3개가 있네요. 실 뒤로 돌리시고 겉뜨기 하시고 엎어씌우기, 겉뜨기 하시고 엎어씌우기, 겉뜨기 하시고 엎어씌우기. 이번엔 안뜨기가 있어요. 실 앞으로 놓고 안뜨기 하시고 엎어씌우기, 안뜨기 하시고 엎어씌우기. 이렇게 끝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겉뜨기 코는 겉뜨기 코를 뜨시고 엎어씌우기를 하시면 되고요. 안뜨기 코는 안뜨기를 뜨시고 엎어씌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아서 끝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겉뜨기 코니까 겉뜨기. 다음 코는 안뜨기. 실이 이렇게 매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실에는. 실이 매듭이 있으면 불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실 회사에서 한 볼을 만들기 위해서 실 중량을 맞추기 위해 중간에 묶어 두신 거거든요. 요럴 때는 중간에 잘라서 여기 매듭의 양쪽을 자르세요. 그리고 이 정도가 남으시면 안 되고 한 뼘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접 정리 똑같이 하듯이 새로운 실 연결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실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작업을 겉뜨기든 안뜨기든 진행을 하신 다음에 걔를 나머지 있는 실을 시접 정리하듯이 돗바늘에 끼워서 마무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단을 우리가 요렇게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럴 땐 어차피 이 위에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잘라서 시접 정리하고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그대로. 자, 그대로 떴습니다. 이렇게 뜨면 매듭이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실 때는 저는 좀 신경 써서 정리를 하지만 이렇게 가방, 소품이나 이런 거일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안뜨기까지 됐어요. 자, 마지막 안뜨기까지 됐고요. 상태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한 뼘 정도 시접 정리할 만큼 실을 남기시고 실을 자를 거예요. 그리고 고리에 걸려있는 실을 쭉 빼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됐어요. 돗바늘 마무리는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코바늘로 테두리 단을 뜰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꽈배기가 양쪽에 있고요. 나뭇가지 무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꽈배기가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모양을 하셔도 돼요.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쪽 면을 앞면을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기존코라고 생각을 할게요. 겉뜨기 부분. 겉뜨기로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가운데 안뜨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가까이 당겨서 봐드릴게요. 여기 겉뜨기 기둥되어 있는 곳에 하나의 모양을 만들었고요. 이 하나의 모양은 긴뜨기 2개를 했어요. 긴뜨기를 하나, 2개 하셨고 여기랑 여기 중간에 한 3코 정도 넘어가시면 돼요. 코스로 생각을 하시면. 중간에 하나를 만들었고 다시 하나 만들었고 또 다시 만들었어요. 대신에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코가 틀리잖아요. 얘는 하나고 얘는 3코죠. 똑같이 하나를 넣으면 코가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코일 때는 여기다 하나를 모양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제가 도안에 표시는 해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코를 주워내는지. 얘가 정확히 몇 코에 하나씩 코를 주워낸다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긴뜨기에 길이를 만드시는 손도 틀리고 실은 지금 이 실은 똑같지만 이제 다른 실로 응용을 하셨을 때는 실도 틀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2코에 한번 건너세요, 3코에 한번 건너세요 이런 말이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안에는 제가 요거랑 이 실과 이 실을 조합을 했을 때의 비율을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하니까 예뻤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까만 점점으로. 그러면 그 상태에다가 긴뜨기 2개씩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심하실 거는 적당히 하시면 되지만 일단은 좌우 양쪽 앞과 뒤가 대칭은 돼야겠죠. 여기와 여기가 대칭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무늬를 보면서 참고를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시작은 여기서 이 꽈배기 무늬의 시작점을 잡았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무늬의 중간이 뚫려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2개씩 한 건데 볼게요. 이 가운데로 실을 넣어가지고 긴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는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일단은 실을 코바늘 혹시 하실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손을 잡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4번 한 바퀴 감으시고 이렇게 2번에 한번 걸치세요. 그리고 1, 3번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중간으로 들어가서 실을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사슬뜨기 3개 할 거예요. 사슬뜨기 3개 할 거고 긴뜨기를 여기 위치 같은 구멍에 2개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감아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걸어 나오시고 걸어 나오면 바늘에 실이 3가닥이 걸려 있어요. 하나, 둘, 3가닥. 그러면 얘를 한 번에 잡아 빼세요. 이렇게. 그럼 한 무늬가 됐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씩 들어가는 위치는 중간에 그냥 쑥 넣으시면 돼요. 쑥 넣어서 걸어 나오시고 감아서 한꺼번에 빼시고 또 감아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또 하나 쑥 빼고 감아서 들어가서 쑥 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볼게요. 여기 2개 들어가 있죠? 2개 하나 2개 이렇게 해서 무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들어가고 감아서 빼고 또 하나 더 중간에 하나 얘 시작할 때 하나 들어갈 거예요. 쑥 뭐 여기에 넣어요 여기에 넣어요 궁금하실 거예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쑥 넣으세요. 편하게 쑥 넣어서 빼고 또 감아서 들어가고 걸어 나오신 다음에 갈고리가 3개가 바늘에 실이 3개 걸려 있어요. 얘를 한꺼번에 쑥 빼시고 여기까지 했어요. 다시 2개, 2개. 이 무늬에 대칭이 돼야 되니까요. 2개, 2코씩 한 세트, 그 옆에 또 한 세트. 다시 또 한 세트 2코 할게요. 또 한 세트.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됐어요. 자, 됐으면 다시 얘는 3개 코잖아요. 얘는 기둥이 하나고 얘는 기둥이 3개로 꽈배기를 한 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중간으로 갈 거예요. 여기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거든요. 여기까지. 다시 중간으로 가서 2개 하시고 다시 이제 뒤집어서 좀 전에 했던 걸 똑같이 하실 거예요. 여기 중간에 하나 넣으실 거고 여기 2개, 여기 2개.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된 거고 여기 하나 넣으실 거고 2개, 2개. 중간에 하나 넣으실 거고 아이고 2개 시켜야 되는데 하나 하고 넘어갔네요. 다시 이렇게 2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2개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아까 매듭 있던 부분이 이제 가려지고 있죠. 여기 매듭 있던 부분이 작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부분은 꼭 가려서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같이 그냥 다른 작업을 하면서 얘가 감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졌죠. 감쪽 같죠? 다시 한 세트 더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2개, 2개까지 됐어요. 다시 2개, 2개. 실이 갈라져 있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쭉 뺐다가 다시 그 상태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2개씩 해서 무늬별로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실로 제가 3mm 바늘을 가지고 떴잖아요. 그런데 그 크기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저는 이 정도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얘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살짝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저는 좀 사용을 했던 가방이고 그러면 이제 물건도 넣고 갖고 다니면서 좀 모양을 잡은 상태. 얘는 지금 이미 뜬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살아있달까 스팀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누르면 지금 크기는 같죠. 그런데 이 크기가 다른 분들이 똑같은 도안이어도 다른 분들이 떴을 땐 크기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한 바퀴를 두르고서는 모양을 보세요. 얘가 모양이 너무 얘가 벌어지진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입구가 좁진 않은지. 왜냐면 긴뜨기드 머리를
좀 좁게 당기시는 분들은 오므라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촘하게 뜨시는 분들도 오므라들 수 있고, 저는 7호 바늘로 뜨고 있지만 7호 바늘이 없으면 6호 바늘도 상관없어요. 그렇다 하면 얘가 작게 나올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길게 끌어서 헐렁하게 뜨신다든지, 아직 좀 초보이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게 응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써서 잘 활용해가지고 적당히 예쁘게,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보기 좋게, 적당히 예쁘게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테두리는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서 빼뜨기 하고 끈을 만들 거예요.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하고 끈 볼게요. 빼뜨기는 어디다 하냐면요, 여기 위치인데, 지금 보면 여기가 이 긴뜨기의 머리 옆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슬 하나, 둘, 세 코 했던 맨 윗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 부분에다가 찔러서 걸어서 빼고 뒤에까지 다 빼세요.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사슬 하나 올리시고 짧은뜨기, 첫 코,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걸어 나오고 감아서 빼는 짧은뜨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서 다시 그 두 코를 가지고 또 뜨세요. 또 사슬하고 또 뒤집어서 두 코. 요거를 원하는 길이까지 뜨시면 돼요. 사슬하고 뒤집어서 짧은뜨기 두 코, 사슬하고 뒤집어서 짧은뜨기 두 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좀 떠볼게요. 끈의 길이는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짧은 끈을 원하실 때는 짧게 하셔도 되고요. 긴 끈, 크로스로 매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어깨로 매는 크로스로 하시고 싶으시면 길게 하셔도 됩니다. 실의 양은 충분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 작품에는 좀 노란색이 귀여운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짧게 할 거예요. 그런데 길이를 작업자가
패키지를 내신 분이 20cm를 해야 됐다고 해서 꼭 20cm를 해야 되거나 40cm를 해야 됐다고 해서 꼭 40cm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작업자들이 키도 다 크고, 키도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옷을 입는 스타일도 틀리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그 계절도 틀리고, 보통 여름에는 옷이 얇기 때문에 똑같이 크로스로 맨다고 해도 짧아도 돼요. 그런데 겨울에는 외투가 두껍죠. 그래서 길이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름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 니트로 뜬 실 같은 경우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겨울에 사용을 하다가 여름이 돼서 너무 길다. 그러면 어깨 부분을 좀 묶어도 돼요. 묶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매듭을 지어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생각이 틀리지만 그래서 꼭 이거 길이가 너무 길어, 길이가 너무 짧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에 맞는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서 뜨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된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떴던 요거보다도 더 짧아요.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저는 손으로 들고 다닐, 달랑달랑 들고 다닐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지금 저 한 단만 더 할게요. 그래서 끈이 뒤집어지지 않게 좀 모양을 봐주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연결을 하느냐, 우리 처음 시작했던 옆에, 저는 여기로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로 하실 거면은 이쪽으로 기둥을 세우시면 되고, 전 이쪽을 세웠기 때문에 이쪽에 맞은편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실은 길게 자르셔서 돗바늘을 연결하실게요. 여기 고리가 나와 있는 상태죠? 얘를 쭉 잡아 빼세요. 그리고 돗바늘을 연결하시고 실 꼬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치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위치 확인하신 다음에 적절한 위치를 찾으셨으면 감침질 들어가서 반대 손잡이 쪽으로 나와요. 여기로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고 다시 얘로 나와서 가방 아래쪽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연결은 된 상태예요. 연결은 된 상태. 그런데 보시면 뭔가가 좀 약하게 부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좀 가운데가 얇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결은 해서 끊어지진 않아요. 이 상태라면. 그런데 모양이 왠지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한 번씩 더 꼬매줄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들어가시고 한 코 옆에로 들어가요. 이렇게 다시 이번에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코, 우리 처음에 들어갔던 코 있죠? 그 전 코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보인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안쪽에서 시접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시접 정리 해주실 때 좀 뭔가 풀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에로 들어가셔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풀리지 않겠죠? 매듭이 됐으니까.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상태에서 이제 시접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시접 정리는 실 사이로 같은 색으로, 다른 색으로 가면 티가 나니까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같은 색으로 한 코 한 코 옆으로 가서 이동 해주시면 사용하다 보면 얘가 실이 두 개가 하나인 것처럼 붙어버려요.
그래서 풀리는 일이 없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정리하시고 자르시고요. 그다음에 반대편도 시접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난 쪽 있죠? 이쪽도 시접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를 우리 열려 있잖아요. 밑에 열려 있는 막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뒤집어 주세요. 겉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다음에 가방 모양대로 다시 모양을 잡아 놓고, 지금도 좀 신경 써서 하실 게 뭐냐면요, 우리 밑에를 꼬매줄 거예요. 홈질, 반박음질. 홈질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그런데 반박음질이 더 짱짱하게 모양이 나와요. 들어가서 나오고 뒤로 가서 다시 돌아와서 나오고 돌아와서 나오고. 저는 반박음질로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반박음질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홈질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반박음질이 더 짱짱하게 단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반박음질로 보통 마무리를 한답니다. 근데 반박음질 하실 때 지금 자, 상태를 보면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끈이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꼬맨다면 틀어져 있는 채로 마무리가 되겠죠. 위에는 이렇게 되는데 밑에는 찌그러져서 모양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양을 한번 잡아주시고 꼬매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모양이 맞구나 생각을 하신 다음에 돗바늘을 연결하시고요. 이 상태를 유지를 하시면서 보여드릴게요. 아랫단, 맨 아랫단에서 들어가서 나와요. 네, 나오는데 뒤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뒤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갑니다. 다시 뒤로 가는데 어느 만큼 가냐, 우리 아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처음 나왔던 구멍이 여기예요. 그리고 들어갔던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처음 나왔던 데보다 앞쪽으로, 적당히 앞쪽으로, 뭐 보통은 들어갔던 그 코의 반코 정도, 아니면 0.7% 정도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적당히 한 절반 정도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또 나오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맨 아랫단 선을 유지하시면서 연결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일자로 그냥 다 꼬매시면 이 끝에 부분이 뾰족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끝에가 둥근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끝에를 어차피 우리 지금 반박음질로 꼬매고 있는 상태잖아요. 살짝 위로 꼬매주세요. 이렇게 선을. 지금 일자가 됐다면 이대로 와야 되는데 조금 위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생각을 하시면서 위로 연결을 해주세요.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이 이쪽에서 있었다면, 처음 시작실 이쪽에 있었다면 쭉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린 중간에 있었어요. 얘를 어떻게 모양을 잡느냐에 따라 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린 자유롭게 뜨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얘를 끊고 새 실을 연결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 다시 홈질로 갔다가 여기를 반박음질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중간까지 자리 이동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한 번 더 꼬매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긴 뚫려 있고 여기 막혀 있어요. 그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양 한번 잡아주시고 끝선 잘 잡아주신 다음에 다시 반박음질을 할게요. 근데 저는 실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더 많이 빼놓을 걸 그랬어요. 아쉽습니다. 왠지 한 번에 다 안 끝날 것 같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슬아슬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곡선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마지막이에요. 얘도 풀리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끝내신 다음에 시접 정리를 완전히 다 하셔도 되고요. 저같이 만약에 좀 짧게 끝났다. 그러면 마지막을 할 때 여기 살짝 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럼 풀리지 않거든요. 실이 짧아도. 그런 다음에 이제 시접 정리 이 중간중간 지나가서 왔다 갔다 하시고 쭉 잡아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 실 잘라야죠. 실 자르고 뒤집어서 이렇게 되면 밑에가 보이시나요? 좀 둥글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좀 들어간 느낌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넣고 사용하다 보면은 얘가 좀 더 통통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둥글게 마무리를 하고 반박음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와 여기를 그냥 뭐 가로 읽기나 세로 읽기 방법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밑에가 이렇게 도톰하게 안 나오고 매끈하게 나와요. 연결되듯이 앞이랑 뒷판이 한 통인 것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는 좀 귀여운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을 넣었을 때 밑바닥을 해주는 두툼한 역할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했으니까 혹시 이게 싫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로 읽기, 세로 읽기 방법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상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